안녕하세요. 저는 케일럽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네모클로우를 단계별로 정확하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보안이 강화된 개인 AI 어시스턴트를 직접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모클로우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오픈클로우는 실제 AI 어시스턴트이고 네모클로우는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픈클로우는 실제로 채팅에 사용하는 부분이고 네모클로우는 그 주위에 보안 계층을 추가해서 어시스턴트가 접근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제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모클로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AI의 계정 및 데이터 접근 시 보안은 매우 중요하며 네모클로우가 이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을 보면 먼저 템플릿으로 VPS에 네모클로우를 배포합니다. 덕분에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보딩 과정을 거치고 AI 모델을 연결하고 브라우저 접근을 설정한 뒤 오픈클로우 대시보드에 접속할 거예요. 설정 후 텔레그램을 연동해 어시스턴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작동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완료하면 브라우저나 휴대폰에서 바로 대화하는 나만의 안전한 AI 어시스턴트 네모클로우를 갖게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이번 설정에서는 호스팅어 VPS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하니까 항상 컴퓨터를 켜두는 것보다 클라우드에 호스팅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호스팅어에는 미리 만들어진 네모클로우 템플릿도 있어서 이 설정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 플랫폼을 통해 비슷하게 설정하면 호스팅어보다 훨씬 더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호스팅어가 더 실용적이고 초보자에게 친절하며 저렴한 선택지가 됩니다. 시작하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링크로 가거나 영상 설명란에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올바른 설정 페이지로 이동하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링크로 이동하면 바로 이 페이지로 안내됩니다. 요금제 선택을 클릭하면 VPS 요금제 옵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설정을 위해서는 KVM2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모클로우 실행에 최소 8GB 램이 필요한데 KVM2 요금제는 이를 포함해 2코어 vCPU, 100GB NVMe, 8TB 대역폭을 제공하여 네모클로우 구동에 완벽합니다. 여기서 요금제 선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결제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4개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꽤 장기적인 약정입니다. 이 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 또는 1개월 요금제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개월 옵션을 추천해요. 할인 혜택도 충분하고 첫 해 무료 도메인도 제공되면서 너무 장기적으로 묶이지도 않거든요. 이제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일일 자동 백업 옵션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이 기능을 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서버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호스팅어는 최적의 서버 위치를 자동 선택하므로 기본 설정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체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 운영체제, 제어판이 포함된 운영체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옵션이 있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네모클로우를 검색하면 바로 이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 계속해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네모클로우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맨 위로 스크롤을 올리면 오른쪽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하면 플랜을 추가로 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여기 모든 내용이 마음에 들면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클릭하세요. 이 페이지에서는 호스팅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생성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등록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청구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다음 단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루트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생성을 클릭한 다음 여기 있는 눈 모양 버튼을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전한 곳에 저장할게요. 저장을 마쳤으면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을 클릭하세요. 설정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제 호스팅어가 네모클로우 VPS를 설정해 줄 거예요.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Hostinger VPS 대시보드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측 상단에 있는 터미널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VPS 브라우저 터미널이 열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VPS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영상 설명란을 확인하시면 아주 중요한 가이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전체 니모클러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 이걸 다른 탭이나 모니터에 띄워두시면 이 영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단계부터 시작할 건데 바로 터미널을 열고 온보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오른쪽 상단에 번호가 표시될 거예요. 그 번호는 설치 가이드에서 현재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상 보다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오른쪽 상단의 번호를 참고하시면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입력할 명령어는 nemoclaw onboard입니다. 그렇게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yes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야 합니다. y를 입력하고 전송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AI 모델 제공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NVIDIA, OpenAI, Anthropic, Gemini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저는 OpenAI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를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른 다음 여기서 OpenAI API 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링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링크를 따라가서 API 키를 생성한 다음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세요. 좋아요. 이제 API 키를 받았으니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키보드에서 Ctrl-Shift-V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엔터를 누르고 모델은 미니로 선택할 거라서 이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묻는 것은 Brave 웹 검색을 활성화할지 여부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시스턴트가 인터넷을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포함하고 싶으니 Y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링크가 제공됩니다. 여기입니다. 계정을 만들고 결제 설정 후 API 키를 받겠습니다. 이건 따로 금방 처리할게요. 이제 Brave Search API 키를 받았으니 여기에 붙여넣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메시징 채널에 대한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텔레그램만 사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디스코드와 슬랙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텔레그램만 원하므로 이를 입력하고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텔레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botfather로 봇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텔레그램 데스크톱 앱이나 모바일 앱이 필요합니다. 저는 텔레그램 데스크톱 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그 앱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AT-botfather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증된 체크 표시가 있는 이 계정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시작, Start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New Bot을 클릭하고 이제 봇에 이름을 지어줘야 합니다. 저는 이 봇의 이름을 nemoclaw assistant로 정하고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봇의 사용자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bot로 끝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Medix Media, nemoclaw bot처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봇이 생성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이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신의 토큰이 있습니다. 이 토큰을 클릭해서 복사하세요. 그런 다음 브라우저 터미널로 돌아가서 여기 텔레그램에서 복사한 봇 토큰을 붙여 넣으세요. 엔터를 누르고 이제 텔레그램 사용자 아이디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텔레그램으로 돌아가서 상단의 검색창으로 가서 여기에서 User Info Bot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 봇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봇을 클릭한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시작 Start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텔레그램 사용자 아이디가 전송될 것입니다. 이 아이디를 클릭해서 복사한 뒤 다시
브라우저 터미널로 돌아가세요. 이곳에다가 붙여넣으신 다음에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샌드박스의 이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기본 이름인 My-Assistant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이름으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네모클로 샌드박스가 VPS에 생성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생성되면 사용 가능한 정책 프리셋, Available Policy Presets 이라는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Brave, NPM, PYPI, 텔레그램과 같은 몇 가지 항목이 이미 선택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기본 항목들은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Brew, Discord, Docker 등 다른 옵션들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해서 선택 표시를 위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항목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할 항목은 Brew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선택합니다. 나중에 다양한 스킬을 설치할 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Brew가 선택된 상태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샌드박스가 다양한 정책 프리셋을 허용하도록 설정됩니다. 이 과정도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네모클로 온보딩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링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바로 여러분의 Open Club View Gateway 토큰입니다. 이제 이 전체 문자열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키보드에서 Ctrl과 C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동작이 실제로 터미널에 명령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해당 영역을 다시 드래그해 선택하고 우클릭하세요. 그 다음 상단의 복사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이 토큰을 컴퓨터의 안전한 곳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딘가에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이 끝나면 이 토큰이나 이 영상에서 다루는 다른 모든 토큰들도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세요. 제가 이 영상에서 제 토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상이 끝나면 이 설정을 완전히 삭제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제 토큰이 노출되었으므로 이제 보안상 위험합니다. 토큰이 유출되면 여러분의 전체 설정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는 호스팅어에서 방화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호스팅어 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보안, Security 비율 클릭, 방화벽, Firewall을 클릭한 후 방화벽을 다시 클릭하세요. 이름에는 그냥 네모클로 Firewall이라고 입력하고 생성 Create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방화벽을 수정하려면 오른쪽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하세요. 수정 Edit를 클릭합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서로 다른 2개의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겠습니다. 동작 액션은 허용 Accept로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TCP로 변경하세요. 포트는 80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source는 어디서나 anywhere로 변경하세요. 규칙 추가를 누르세요.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다시 TCP로 설정하세요. 포트는 443으로 변경하세요. 소스는 어디서나 anywhere로 하고 규칙 추가 add rule를 클릭하세요. 이제 2개의 규칙이 추가되었으니 맨 위로 스크롤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방화벽을 켜겠습니다. 활성화 Activate를 클릭하세요. 이제 여기서 1에서 2분 정도 기다려서 모든 것이 VPS와 제대로 동기화되도록 하세요.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가 보이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동기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2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VPS 호스트에 캐디를 설치할 것입니다. 캐디를 설치하면 일반 도메인과 암호화를 사용해 오픈클로 대시보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여러분의 설정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꽤 중요한 단계입니다. 먼저 왼쪽에서 KO Overview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상단에서 호스팅과 서브 도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복사한 다음 어딘가에 저장해 두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이 서브 도메인에 여러 번 접근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저장이 끝났으면 다시 브라우저 터미널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영상 설명에 있는 가이드 내에서 몇 가지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시작할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현재 3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 맨 위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명령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명령어를 복사해서 브라우저 터미널에 붙여넣을게요. 엔터를 누르세요. 이제 두 번째 명령어도 복사해서 붙여넣어 봅시다. 이 명령어도 실행하세요. 이제 세 번째 명령어도 같은 방식으로 해봅시다. 이제 네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엔터를 누르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명령어도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3단계를 마쳤습니다. 4단계입니다. 서브 도메인을 게이트웨이 포트에 연결할게요. 이 단계에서는 다음 명령어를 텍스트 에디터에서 먼저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4단계 맨 위에 있는 명령어를 복사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 에디터를 열겠습니다. 그 명령어를 붙여넣을게요. 여기 보시면 Your full subdomain 이라고 적힌 placeholder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강조 표시하세요. 그리고 아까 저장해둔 호스팅 또는 서브 도메인을 복사하세요. 그리고 강조 표시된 placeholder 텍스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전체 명령어를 복사하세요. 그 다음 브라우저 터미널로 다시 전환하세요. 여기에 그 전체 명령어를 붙여넣고 엔터를 누른 다음 4단계에 두 번째 명령어도 붙여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4단계가 완료됩니다. 이제 5단계로 넘어가서 오픈클러에서 서브 도메인을 허용하는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5단계의 첫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명령어 입력, 그리고 두 번째 명령어도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그 다음 세 번째 명령어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명령어에서는 서브 도메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텍스트 에디터에서 수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메모장을 열고 네 번째 명령어를 여기에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표시자 텍스트를 찾아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이라이트한 다음 여러분의 호스팅 주소나 서브 도메인을 복사하세요. 그 다음 해당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붙여넣으면 명령어가 준비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https://https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이 부분까지 복사해서 덮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꼭 남겨두세요. 좋아요. 이제 다 됐으니 이 전체 명령어를 복사해서 브라우저 터미널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붙여넣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이제 커맨드 O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으면 바로 여기에서 서브 도메인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에서 나가려면 exi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이렇게 해서 5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6단계로 넘어가서 게이트웨이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들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니모클라브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 샌드박스 이름은 온보딩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만들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기본 이름인 My Assistant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지정했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connect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루트 사용자에서 샌드박스 사용자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우리가 네모클로 샌드박스 내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OpenClaw Gateway 스테이터스를 입력하세요. 엔터를 누르세요. 여기서는 RPC Prove, OK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6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7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트 포워딩을 새로 고침하고 OpenClaw 대시보드를 열어봅시다. 7단계에서는 반드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전히 샌드박스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루트 사용자로 돌아가려면 Exit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다시 루트로 돌아옵니다. 7번째 단계의 첫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명령어를 붙여넣으세요. 다시 한번 이 자리 표시자 텍스트가 보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본인의 샌드박스 이름으로 변경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대시 어시스턴트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 뒤 이제 7번째 단계의 두 번째 명령어를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여기에 붙여넣고 다시 한번 자리 표시자 텍스트가 있다면 반드시 변경하세요. 이렇게 붙여넣은 후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이 완료되면 호스팅어 서브 도메인을 사용해서 OpenClaw 대시보드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호스팅어 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브 도메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OpenClaw 컨트롤 패널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KO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OpenClaw Gateway 토큰을 붙여넣어야 합니다. 이 토큰은 영상 초반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저장해둔 위치를 찾아서 복사한 다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붙여놓으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연결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상태가 OK로 바뀝니다. 이제 상단의 업데이트 가능 배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업데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에서는 그 버튼을 클릭해도 실제로 OpenClaw가 업데이트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OpenClaw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Hostinger, NemoClaw 설정이 템플릿에서 배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템플릿에는 OpenClaw와 NemoClaw와의 특정 버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NemoClaw, Hostinger, OpenClaw 모두 각자의 속도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언제 시청하느냐, 그리고 VPS가 생성된 정확한 템플릿과 이미지에 따라 실제로 OpenClaw의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설정에서는 정말로 최신 버전이 필요하다면 주로 사용하는 우회 방법은 깨끗한 VPS에서 새로 시작하고 모든 것이 업데이트되고 동기화된 후에 NemoClaw의 온보딩 과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여전히 완벽하게 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7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8단계로 넘어가서 텔레그램 연결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텔레그램 데스크톱 앱을 열고 다시 BotFather 대화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내 어시스턴트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시작을 클릭하세요. 이제 어시스턴트가 자동으로 입력을 시작할 것이고 곧 아래의 메시지가 표시될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보시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메시지에 응답한다면 모든 것이 끝까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시스턴트의 스킬을 설치하고 새로운 작업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서 저는 Hostinger VPS에서 OpenClaw와 함께 NemoClaw 세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스킬 설치와 작업 생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어시스턴트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시스턴트가 다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건 정말 좋은 예시입니다. 정보가 많긴 하지만 이 영상에서 각자 세팅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시스턴트와 함께 작업 방식과 절차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저처럼 세팅을 정확히 설명하면 어시스턴트가 제대로 돕도록 맥락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오픈클라우 세팅에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스킬 중 하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스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접근 권한을 부여했을 때 지메일과 캘린더를 읽고 일 브리핑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클라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스킬들을 둘러보고 싶다면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웹사이트들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클러허브라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스킬들이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itHub 스킬 디렉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새로운 스킬을 찾을 때 유용한 자료이며 어시스턴트에게 직접 찾아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스킬 설치 시 주의하세요. 일부는 악의적일 수 있으니 서드파티 스킬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9단계로 넘어가죠. 9단계는 새로운 통합을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일반 오픈클로와 다른 점은 네모클로와 기본적으로 모든 걸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시스턴트가 스킬을 설치하게 하려면 네모클로의 허용을 말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프리셋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모클로에는 여러분이 필요로 할 대부분의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내장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을 추가하려면 다시 VPS 터미널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네모클로 My Assistant Policy Add를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르세요. 그러면 앞서 봤던 프리셋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목록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니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시점에는 11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더 많은 프리셋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 프리셋을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은 100%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오픈클라우 설정에 새로운 스킬을 추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 프리셋 목록에 없는 스킬의 경우 네모클로에서 약간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려면 키보드에서 Ctrl과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입력할 것입니다. Open Shell term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실시간으로 네모클로가 차단하는 내용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라이브 모니터링 화면이 열립니다. 새로운 스킬을 테스트할 때는 이 터미널 UI를 열어둔 채로 원하는 동작을 트리거하면 됩니다. 만약 네모클로브가 해당 동작을 차단하면 차단된 요청이 여기 터미널 UI에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요청을 검토하고 타당하다면 승인한 뒤 다시 한번 동작을 테스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설정된 프리셋이 없는 커스텀 서비스를 허용해야 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정책을 커스터마이즈하는 방법에 대해 네모클럽 문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문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모클럽 WPS와 관련된 모든 관리는 호스팅 또는 대시보드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요 탭에선 모든 리소스와 사용량을 확인 가능합니다. 좌측엔 설정, 운영체제, 컨트롤 패널이 있으며 여기서 백업과 모니터링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백업 일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스크롤하면 스냅샷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VPS에 큰 변경을 가하기 전에 항상 스냅샷을 생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는 보안 설정을 조정하거나 DNS 설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팅과 VPS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ASKey AI를 클릭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만의 어시스턴트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모클라우는 아직 알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설치 과정도 계속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허스팅거와 오픈클라우의 업데이트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씩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자주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VPS 플랜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영상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사용해서 추가로 비용을 절약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